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장이 핫 이슈가 될 종목 5가지 골라서 전략까지 알아보는 시간, 증시 탑5 시간입니다. 저는 박진영입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잘 오르면서 2020선을 탈환했던 우리 코스피, 지금 현재 2020선을 소폭 밑돌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코스닥도 오늘 초반에는 반등하나 싶더니 다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어제 급등했던 상해종합지수도 오늘 소폭 하락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 흐름 계속해서 어떻게 이어질지 더 두고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그렇다면 증시 탑5 함께 하실 분부터 모셔봐야겠죠. 오늘은 샘플러스 이광무 멘토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멘토님 오늘 엔터테인먼트주 가지고 오셨는데요. 이 시점에 특히 엔터주 가져오신 특별한 이유 있으신지요? 일단 지난주에 아주 대단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일단 지난주 금요일날 목요일이죠. 네. 아무래도 시장이 좀 지지부진한 모습이 있었는데 더더욱이나 이 삼촌 팬들을 또 시금 전폐하게 만들었던 사건이 있었는데 바로 이제 아이유와 이제 장기하의 연애설 때문에 또 엔터주의 종목군들이 또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도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연말로 갈수록 이 엔터주들이 실적을 만드는 시즌이기 때문에 일단 아이유 사건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연말에 가까워진 또 계절적인 수혜주로 또 엔터주를 다시 한번 새롭게 봐야 할 때가 아닌가라고 해서 제가 또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많은 삼촌 팬들의 슬픔을 딛고 오늘 5가지 엔터주 가지고 오신 이광무 멘토님, 오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는지 5종목 지금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탑1은요, 로엔이 선정이 됐습니다. 이 음원 멜론을 서비스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가수 아이유의 회사이기도 하죠. 이어서 탑2는요, FNC 엔터가 뽑혔습니다. CN블루 그리고 유재석 씨가 소속이 되어 있는 회사죠. 이어서 탑3, 탑4는 동시에 공개해볼까요? 탑3는요, 이 YG 엔터 그리고 탑4는 SN이 뽑혔습니다. 엔터테인먼트 양대 산맥이죠. 많은 아티스트들 보유하고 있는 회사고요. 마지막 탑5는요, 요즘 최고의 한류 스타 김수현이 소속된 곳 키스트가 뽑혔습니다. 자, 요즘 쟁쟁한 엔터주 5개 모두 공개가 됐는데요. 지금부터 하나씩 각 종목의 매력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먼저 탑1 첫 번째 종목입니다. 탑1 로엔, 아이유 재계약 및 신규 음반 발표 기대감. 네, 이광무 멘토님 사심을 가득 담아서 로엔 탑1으로 가지고 오셨네요. 아이유의 회사이기도 한데 멜론으로도 유명하죠. 맞습니다. 이제 음원 일단 시장에서 가장 큰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것이 멜론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실 이 로엔을 가져오게 된 계기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난주에 일단 연예계의 가장 큰 이슈이기도 했습니다. 뭐 누군가의 결혼 소식, 누군가의 연애설이 또 사람들 귀를 좀 자극하기도 하는데요. 일단 로엔의 주요 소속 가수였던 아이유가 연애설이 나오면서 100만 삼촌 팬들의 시금 전폐하게 만드는 충격적이었죠. 사실은 이게 여담이기도 하지만요. 실질적으로 그날 당일날 연애설이 나오고 난 다음에 주가 장중 급락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일단 신저가를 최근 고점 자리 대비해서 신저가를 만드는 날이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그 연애설이 이제는 삼촌 팬들이 또 아이유를 이해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래도 다시 한번 힘을 내주는 그런 주가 위치도 만들고 있습니다. 우선 로엔 같은 경우에는 음원 시장에서 가장 큰 인프라를 또 가지고 있기도 했기 때문에 아이유에 대한 소속 가수에 대한 활동도 있겠지만은 앞으로 계속해서 음원 가격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정책 기조로 또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반사적인 이익이 될 수 있는 실적 개선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로엔처럼 이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가장 크게 수익이 원이 될 수 있는 것이 소속 연기자, 소속 연예인들에 대한 활동이겠죠. 비록 연애설 때문에 삼촌 팬들의 마음을 또 휘둘렸지만은 또 다시 또 컴백하는 또 소식 때문에 또 주가뿐만 아니라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아이유 파워가 있기 때문에요. 이 로엔이 아이유와 재계약
이슈와 그리고 또 새롭게 신규 음반을 또 보인다면은 분명히 주가 안에서는 다시 한번 또 새로운 기회를 잡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활동이 시작이 되게 된다면은 연말에 가까워질수록 콘서트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이슈가 될 수 있는데 그 부분도 이제 이어져서 연결고리로처럼 수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천천히 계절적인 수혜주로 엔터주를 바라봐야 할 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이유는 놓쳤지만 로엔의 주가는 다시 한번 잡아볼 수 있겠죠. 이 로엔 이 종목 올해 상반기에는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요. 이후 좀 급격하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다시 상승 가능할까요? 사실은 상반기에 가장 큰 매출원은 역시나 아이유 효과였고요. 그리고 아이유에 대한 음반뿐만 아니라 명음반들이 많이 예전 가수들과 콜라보를 또 이러면서 그 음반이 성공했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상반기 동안에 아이유가 출연했던 CF 활동이 좀 컸습니다. 일단 하반기 때부터는 이 연애설 이후에 이 CF에 얼마만큼 역할이 될지는 조금 미지수이긴 하지만요. 일단 활동 재개에 대한 포인트가 있고요. 그리고 연말에 또 초점이 맞춰줄 수 있는 콘서트 효과까지 있기 때문에요. 지금부터는 다시 한번 이 가격 조정 이후에 접근해 볼 수 있는 기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추가적인 가격 하락이 있지 않다라면요. 가격적으로 72,000원이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은 다시 한번 상승 도약할 수 있는 준비 기간이기 때문에요. 지금부터 천천히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조정 이후에 지금 자리도 접근 가능한 수준이다라고 보셨습니다. 아이유 씨가 행복하길 바라는 삼촌벤의 마음을 담아서 로엔 첫 번째 종목으로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탑2 두 번째 종목 보시죠. 탑2 FNC엔터 유재석 전속 계약 이후 낙수 효과 기대. 자, 이 FNC엔터는요, 상장한 지 1년이 채 안 된 회사입니다. 이 CN블루와 FT 아일랜드가 소속되어 있는 회사이기도 하고요. 지난 여름에 유재석 영입으로 상한가에 간 적도 있는 종목이죠. 자, 요즘은 이 FNC엔터가 드라마 사업까지 다각화를 또 하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이 유재석 유느님이라고 하죠. 네, 1인 기획사에서 이 소속 엔터테인먼트를 찾게 되면서 일단 시장에 대한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로엔을 통해서 아이유를 보내줬다라면은 FNC엔터에는 AOA라는 또 소속 가수가 있는데 최근에 와서 이 설현이라는 멤버가 상당히 인기가 높다고 합니다. 드라마 뿐만 아니라 영화 산업화까지 진출해서 탄탄한 이 아이돌 이 새로운 활동에 대한 부분들을 업데이트를 했는데요. 따라서 FNC엔터가 이 과거에는 CN블루라든지 FT 아일랜드에 준했던 부분들이 여러 가지로 사업 다각화할 수 있는 소속 연예에 대한 다양한 활동들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이제 가장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유재석 씨의 전속 계약이 사실은 이 거물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연예계 활동에서 뭐 예능 쪽 파트에서 유재석 효과를 또 노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요. FNC엔터는 시장에서 다시 한번 또 수급적인 부분들이 개선이 된다면은 충분히 과거에 큰 파동을 나타냈던 것처럼 큰 상승도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들 기준으로 봤을 때 뭐 YG 엔터테인먼트, SM 그리고 세 번째로 버금갈 수 있는 FNC엔터가 될 수 있기 때문에요. 주요 엔터테인먼트 기획사로서 여러분들이 또 주목하셔야 되는 그런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FNC엔터 업계의 3위이지만요.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저력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가지고 오셨는데요. 이 종목 변동성 그동안 좀 컸던 가운데 꾸준히 저점을 높여왔습니다. 이 접근 전략은 어떻게 가져갈까요? 우선 신규 상장되고 난 다음에 FNC엔터가 사실 FT 아일랜드라든가 CN블루가 콘서트 공연 문화에 좀 주력했던 기업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탄탄한 안정적인 실적이 있었기 때문에 신규 상장되고 어느 정도 가격 상승이 꾸준하게 이어졌었는데요. 그런 다음에 최근에 올 여름 같은 경우에는 단기 급등세를 좀 보이기도 했었죠. 이 효과가 바로 유재석 효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이후에 가격 조정이 나타났지만은 일전에 나타냈던 지선을 꾸준히 지켜주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크게 이 지선 역할을 지나가지 않는다면요. 연말에 이 공연 문화에 대한 이 특수를 노릴 수 있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충분히 가격 지지와 함께 박스권 매매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계절적인 수혜주로 보는 종목이기 때문에요. 천천히 접근하셔도 될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FNC엔터 접근 전략 알아보는 사이에 속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중국의 무역 수지가 드디어 발표가 됐네요. 중국의 해관 총선은 일단 지난 9월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1%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전문가 예상치 감소를 웃도는 것이고요. 또 중국의 9월 무역 수지 3,762억 위안 흑자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자, 이런 소식이 계속해서 지수에 어떤 영향 미칠지 계속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종목 알아봅니다. 탑3 보시죠. 탑3 YG 엔터테인먼트 음원 시장 1위 독보적 위치. 네, 이 YG 엔터테인먼트는 정말 대단한 회사죠. 이 강남 스타일의 싸이, 그리고 나왔다 하면 최고 인기를 얻는 가수 빅뱅까지 아티스트들도 아주 쟁쟁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음원 시장 1위는 할 수밖에 없겠네요. YG 엔터테인먼트가 좀 독창적인 개성으로 해서 이 팬덤이 꾸준하게 있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올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여성 아이돌 그룹들이 시장에서 좀 소개가 많이 되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남성 아이돌 그룹들이 꾸준하게 활동을 재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가장 크게 활동이 큰 빅뱅, 그리고 또 최근에 와서는 아이콘, 차후에는 연말까지 위너라는 그룹과 그리고 또 가수 싸이까지 컴백 소식을 좀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와 같이 고정 팬덤이 있는 소속 연예인들의 활동으로 통해서 실적 개선이 꾸준하게 안정세를 좀 보이는 것이 YG 엔터테인먼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말씀드렸던 이 소속 연예인들이 사실 아티스트라고 평할 정도로 글로벌 시장에서도 상당히 인기를 누리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꾸준하게 우리 음원 발표하고 난 다음에도 한 해 동안에 꾸준하게 콘서트 활동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발표했던 아이콘 역시나 신인 아이돌인데도 불구하고 해외 콘서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 공연 문화에서 가장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이 연예 기획사가 안정적인 실적 기반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요. YG 엔터테인먼트도 연말에 또 초점을 맞춘다면 지금부터 천천히 접근해 봐야 되는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시장에서 가장 키워드가 될 수 있는 연예인이 싸이겠죠. 물론 이제 시간에 대한 기약은 되지 않았지만 연말에 어느 정도는 좀 예상해보면서 싸이의 컴백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요. 이 반사적인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YG 엔터 다양한 아티스트들에 더해서 이 강남 스타일로 유명한 싸이, 좀 시장의 파급 효과가 큰 만큼 싸이의 컴백까지 조금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네요. 자, YG 엔터 보시면 올해 들어 조금 박스권 흐름을 보여오더니 조금 윗부분에서 다시 박스권 흐름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접근 어떻게 해볼까요? 일단 오랜 기간 동안에 다져왔던 가격대를 올 여름 때 돌파하는 모습도 나타냈는데요. 여름 때 새롭게 좀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죠. 이 YG 엔터테인먼트 사옥에 대해서 무허가 증축에 대한 좀 법률적인 이권이 좀 됐었는데요. 이 때문에 시장에서 조금은 투자자로 하여금 불안감을 좀 만들었던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가격 조정이 좀 한 차례 더 크게 좀 진행되기도 했었는데요. 오랜 기간 동안에 가격 지지를 만들었던 구간이 있기 때문에요. 연말에 초점을 맞춘다면 천천히 저점 매수 기회를 기다리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49,000원대에 머물러 있는데요. 45,000원대와 47,000원대까지 가격 접근이 있다라면은 충분히 저점 매수 기회로 잡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앞서 말씀드렸던 종목들 대비해서는 조금은 느긋하게 기다려봐도 좋은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역시나 엔터테인먼트를 소개한 바는 앞서서 이 여담처럼 아이유에 대한 얘기를 건넸지만요. 가장 큰 실적에 대한 모멘텀은 이 공연 문화, 이 콘서트에 대한 효과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국내의 연말 시즌이 되면은 콘서트에 대한 효과를 보고 있기 때문에요. 이 활발한 활동을 통한 소속 연예인들에 대한 콘서트 효과, 연말 때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요. 천천히 지금부터 저점 매수 기회를 기다리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YG 엔터에 대해서는 단기적인 상승보다도 연말에 더 상승할 것에 초점을 맞추시면서 저점 매수 기회 기다리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까지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종목 알아봅니다. 탑4 보시죠. 탑4 SM 소속 아이돌 태연 13개국 음원 1위. 앞서 알아본 YG와 함께 우리나라 엔터테인먼트 양대 산맥이죠. SM입니다. 이 슈퍼주니어와 소녀시대 그리고 엑소까지 해외에서 아주 특히 큰 인기를 끄는 대형 아티스트들이 많이 소속되어 있는 회사이기도 한데요. 이 아이유 좋아하시면 이 가수도 좋아하시겠어요? 사실 이제 이 삼촌 팬의 시작은
원더걸스와 소녀시대죠. 네. 여전히도 꾸준히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고 또 고정적인 삼촌 팬들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우선 이 소속 아이돌 이 소녀시대 멤버였던 태연 씨가 네. 새롭게 컴백을 했는데 상당히 이 신규 음원에 대한 효과가 거셉니다. 무슨 노래인가요? 일단 뭐 타이틀곡은 아이라는 곡인데 아이요? 네, 일단 들어보시면 참 좋습니다. 네.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겠고요. 일단 제 기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도 많이 인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13개국 안에서 1위를 음원 1위를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요. 이에 따른 반사적인 실적 개선 기대감 분명히 놓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태연이 컴백하기 이전에 앞서서 뭐 YG와 다르게 여성 아이돌 그룹에 대한 여러 가지 특수 효과를 좀 많이 노렸습니다. 신인 아이돌 그룹에 대한 새로운 효과도 보였기 때문에요. 계속해서 이 라인업에 대한 강화점이 있다라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엔터테인먼트가 연말에 이 실적 개선 기대감을 가장 크게 가질 수 있는 것이 공연 문화이기 때문에요. SM도 마찬가지로 이 거대한 팬덤을 가지고 있는 기획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요. 뭐 엑소라든지 슈퍼주니어, 그밖에 아이돌 이 그룹들에 대한 이 다양한 이 해외 콘서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SM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또 엔터테인먼트 가장 큰 기업 중에 하나로 지켜보셔도 좋은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우선 가격적으로 본다라면 지금 현재 4만 원대를 위치를 만들고 있는데 최근에 태연의 효과뿐만 아니라 이 엑소에 대한 기대감을 또 새롭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중국 시장의 기준까지 안정화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요. 가격 또한 꾸준하게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가격대가 지금 39,000원대와 그리고 박스권 상단이라고 보여지는 43,000원대가 유지된다면요, 충분히 이 연말 특수를 더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요. 신규 접근도 가능한 종목이라는 점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정말 이 태연으로 인한 한류 열풍도 생각 외로 대단합니다. 이 삼촌 팬을 아이유보다도 먼저 거느린 아이돌이다라고 하셨는데, 열애설은 없겠죠? 사실은 이제 소녀시대는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연애 소식이 좀 나오지고 있죠. 하긴 그쵸. 네, 그래서 졸업을 하고 있군요. 대신에 그 삼촌 팬들을 또 네. 네, 채워줄 수 있는 신인 아이돌이 많이 탄생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유명하죠. 네. 레드벨벳이라고도. 네. 레드벨벳이 이 음원에서 이 신인 아이돌들이 사실 1위를 차지가 쉽지 않은 그런 시장이라고 하는데요. 네. 최근에 이 레드벨벳이 소속 가수가 음원 시장 1위를 하면서 또 새로운 라인업이 구축이 됐다라고 SM에서는 좀 기대감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엑소가 또 최초로 돔 구장에서 공연을 했다라고도 하잖아요. 이 공연 기대감도 충분히 있겠죠? 맞습니다. 우리가 이 100만 삼촌 팬처럼 네. 일단은 70만, 100만의 글로벌 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엑소 그룹인데요. 더 할 거예요. 다양한, 네. 네, 그렇습니까. 네. 다양한 이 글로벌 시장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이 가장 큰 타겟인데요. 과거에 엑소 멤버들의, 중국 멤버들의 탈퇴가 있었지만은 지금은 그 부분들을 완화해서 이 자연스럽게 중국 시장 진출도 안정화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공연에 대한 부분들도 특수를 노릴 수 있기 때문에요. 사업 다각화처럼 다양한 연예인들에 대한 이 소속 가수들의 활동이 두드러진다라면은 이 엔터테인먼트 기획사는 더없이 실적 개선을 또 보일 수가 있겠죠. 네, 네, 대단하죠. 이 이랜드의 SPA 브랜드 스파오에 갔었더니 좀 네. 엑소가 모델이었어요. 그거를 보면서 이제 중국의 요우커들이 싹쓸이를 해가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명동을 가보시면은 네. 엑소 전용관이라 할 만큼 맞아요. 이 SM 엔터테인먼트 기획 전용관이 따로 있죠. 네.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대형 아티스트들을 거느리고 있는 SM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종목입니다. 탑5 보시죠. 탑5 키스트, 중국 알리바바 김수현 영화 리얼 투자 소식. 키스트는요, 원조 한류 스타 배용준의 회사이기도 합니다. 이 김수현을 빼놓고는 또 말할 수 없는 곳이기도 한데요. 이 최근에는 중국에서 또 김수현 씨 영화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 자세한 이야기 들어볼까요? 우선 앞서 이야기했던 기획사들은 물론 이제 다양한 소속 연예인들이 있겠지만은 가수 라인업이었는데요. 네. 지금은 이제 키스트는 배우 라인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 김수현 씨에 대한 효과를 볼 수 있겠는데, 중국에서 가장 크게 인기가 있는 탑 배우가 지금 이민호 씨와 그리고 네. 김수현 씨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김수현 씨 효과를 이 기획사에 대해서
새로운 모멘텀으로 또 새롭게 또 시장에서 많이 또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거대 기업이죠. 알리바바가 이 김수현 영화 산업에 투자를 한다는 소식이 최근에 이어졌었는데요. 과거에서부터 이 연기자 쪽으로 해서 한류바람을 일으켰던 배용준 씨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노하우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이제 앞서 다른 소속 연예인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라이온을 통해서 배우 이 라인업을 강화를 시켰기 때문에요. 김수현뿐만 아니라 그 다음 연기자들까지 중국 시장의 진출 궤두보를 잘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 알리바바에 대한 등을 업어서 이 시장 진출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키스타 같은 경우에는 드라마 제작이라든지 그리고 연예인에 대한 매니지먼트 그리고 이 제작 유통까지 수직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다른 엔터테인먼트 기획사보다는 좀 더 사업 규모 안에서는 좀 탄탄한 안정적인 부분들이 있지 않는가 생각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계속 이 김수현뿐만 아니라 이 한류바람을 주도할 수 있는 연예인, 그러니까 배우를 양성하고 있기 때문에요. 앞으로도 이 꾸준한 해외 시장 진출은 가능한 기업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배우로에서 가장 큰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거는요. 가수들은 콘서트 효과가 있겠지만은 배우로서는 이 다양한 CF 활동과 이미지 브랜드 광고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중국 시장에서 가장 큰 CF를 또 많이 또 촬영하고 있는 배우가 김수현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이 반사적인 이 실적 개선감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랜 기간 동안에 주가도 좀 쉬어갔는데 이와 같이 이 김수현 효과가 다시 한번 불어진다면은 주가에 대한 턴 어라운드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한류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배우 양성소 그리고 김수현의 회사인 키스트 실적 개선까지 지금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름에 조정 크게 받고 지금 반등하려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이제 바닥은 잡았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이 김수현 씨가 출연했던 영화들이 사실 저예산으로 시작해서 큰 흥행을 거뒀던 기록들이 있는데 여름 때도 이 김수현 효과로 해서 한 차례 움직임이 나왔었고 다시 한번 김수현의 새로운 영화를 돌입했다라는 것이 제작을 돌입했다는 것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충분히 이제 가격 조정을 마무리 짓고 주가도 턴어라운드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가격적으로 봤을 때 4,000원 선에 머물러 있는 주가인데요. 과거에 나타냈던 기간과 그리고 가격 조정을 마무리 짓고 추세를 전환할 수 있는 시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4,000원 선에서 돌파 여부를 좀 지켜보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이 하단 지진 가격대를 좀 더 완성을 시켜야겠지만은 추세적으로 했을 때 4,000원 선을 지지하고 4,200원 선을 돌파한다면은 충분히 이 추세를 전환할 수 있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변곡 구간이 이 알리바바의 투자 시점이라고 생각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도 충분히 가격 지지가 3,800원대에서 무너지지 않는다면은 여러분들도 충분히 추세 전환의 시점에서 접근해 보셔도 될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키스트까지 오늘 쟁쟁한 엔터주 5가지 모두 알아봤습니다. 자, 이 중에서도 탑픽주를 또 뽑아봐야겠죠. 어려운 시간이기도 한데요. 이공민토님 탑픽주는요? 네, 일단 아무래도 시장에서 가장 주목을 받을 수 없는 거대 기업이죠. SM 최선주로 준비해왔습니다. 네, 오늘 엔터주 중 탑픽주 아이웨이 로인을 이기고 SM이 선정이 됐습니다. 소녀시대 태연의 세계 음원 차트 석권으로 기대감 모으고 있는 이 종목 가격 전략 자세히 들어볼까요? 네, 우선 지금 앞서서 살짝 이야기를 드렸지만요. 오늘 선보였던 엔터테인먼트 기획사들은 모두 다 연말 계절적인 수혜를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위치들을 본다면 조금은 가격 조정을 마무리 짓고 있는 저점을 찾아가고 있는 추세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에 비해서 SM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추세를 이미 돌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인 라인업에 대한 강화가 있었고요. 그리고 새롭게 컴백했던 태연의 음반 수익 부분들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요. 추세를 가장 먼저 돌릴 수 있고 그리고 추세를 또 주도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가격을 먼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현재 가격대에서는 좀 박스권 형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4만원 선에서 그리고 42,000원 선까지 밴드를 보시고 접근하신다면 충분히 박스권 돌파를 보기 위한 저점 매수 기회로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가격대를 지지를 받고 주가 턴 어라운드를 추세를 이어간다면요. 지난 고점을 만들었던 53,000원대 부근인 55,000원대까지 1차적 목표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연말에 포인트를 두고 있기 때문에요. 일단 짧은 기간보다는 연말까지 좀 꾸준하게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중기적인 관점으로 지켜보다 한다라도 가격 지지를 꾸준히 지켜봐야 되는데요. 일단 하방 지지 라인대 가격대를 본다면 39,000원 리스크 가격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말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엔터주 여름에 많이 올랐지만요. 이 SM 추가 상승 가능성 제시해 주셨고요. 지금 매수 자리 가능하다고 보셨어요. 목표가 55,000원, 손절가 39,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광무 멘토님 이번 주에 강연회 있으시다고요? 네, 일단은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불확실성 뉴스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종목에 대한 선별이 쉽지 않은 그런 시장이라 생각되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이 아무리 이 순매수 기준으로 온다 하더라도 종목군들 간의 순환 매매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마디 매매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대신에 시장에 대한 기조를 흔들리지 않고도 성장 스토리를 갖출 수 있는 종목들이 또 시장에 대한 차별화로 전략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요. 이와 같은 시장 안에서 종목 발굴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현장에서 종목 발굴에 대한 이야기들과 그리고 종목 발굴의 어떤 이제 종목군들을 소개할지 현장에 와서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입니다. 그리고 지방 부산 지역을 방문하게 되는데요. 부산의 유한타 증권 금융센터 부산 본부점에서 여러분들 만나기를 희망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1호선 범내골역이고요. 여러분들 많은 분들 현장에서 인사드리기를 희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산에서 진행되는 강연회 지역에 계신 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탑5 분석의 샘플러스 이광무 멘토와 함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서울경제TV가 개국 7주년 기념으로 수익을 말하다 머니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자, 10월 17일 토요일, 이번 주 토요일이죠. 오후 1시에 서울 상암동 서울산업진흥원 2층 대강당에서 진행을 하고요. 이 하반기 시장 전망에 대해서 다양한 종목 이야기까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더해 보험과 부동산 이야기까지 들어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참가비는 무료니까요. 실전 재테크 노하우 많이 오셔서 얻어 가시길 바랍니다. 자, 증시 탑5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